손실보상 소송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에서 이미 손실보상 소송에 두 종류의 형태가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수용이라는 결정을 재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박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보상, 금액 결정이 재결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박탈 효과를 다투는 방식과 금액을 다투는 방식을 분리해서 소송하는 형태로 규정한 법령이 있고, 아니면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소송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취소소송 형태로 규정한 경우 하나가 있고, 이 경우는 수용 플러스 금액 모두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니고 당사소송 형태로 소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태가 있고, 통상의 토지보상법은 두 가지 형태를 분리해서 수용과 관련해서 결정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박탈과 관련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소송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있고, 통상은 이 형태를 가장 많이 항고소송과 형식적 당사자 소송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소유권 형성과 관련해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용리에 적하여야 한다. 21조 1항 2호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의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용 수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과 관련해서 공용 수용과 관련해서 헌법은 23조는 재산권과 관련해서 자유권적 성격과 사유재산 제도의 제도적 보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내용과 한계의 법률적 형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공용 수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 공용 수용이 되는가에 관련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한계의 법률적 형성과 관련해서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대립되어 있는데, 23조 1항 2항의 공공복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하고 그 한계 내에서는 필요 없다 해서 특별한 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경계로서 구분하는 이론과, 21조 1항 2호는 재산권의 사회적 한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러한 재산권이 규정된 걸 전제로 해서 1단계를 전제로 해서 다시 2단계에서 이러한 재산권, 형성된 재산권을 박탈하는 형태가 사망이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1단계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행사의 공공복리는 통상 37조 2항의 비례의 원칙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공용 수용에서는 사망에서는 공공의 필요와 관련해서 독립된 해석을 하고 비례의 원칙과 달리 공익 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 공공필요는 분리된다. 1항 2항의 공공필요와 달리 독립되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는 분리론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합헌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용 수용 결정할 때도 가장 중요합니다. 공익성은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입법 목적에 이바지 않은 정도는 물론이고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적 이용 접근 가능성도 함께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필요성, 공용 수용의 필요성은 공용 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사의, 이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할 정도의 공익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익균형성에서 법익균형성, 비례원칙 법익균형성에서 공익과 사익 간 이렇게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공공필요는 공익이 우월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우월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하게 혜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춰져야 있어야 한다.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인인 경우에. 그래서 그 공익 우월성을 공공필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말하는 재산권은 23조 1항 2항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재산권이고 이 형성된 재산권을 소유권이 본질적으로 존속을 박탈시키는 존속 보장을 박탈시키고 가치로서 환원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성, 필요성, 공익우월성입니다. 공익지속성까지 고려되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개념 징표들입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법령에 의한 공공필요가 아닌 처분에 의해서 수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때 나타나는 대법원 판례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례들의 제도는 사업 인정을 하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하면 수용권이 설정이 됩니다. 수용권이 설정되는데 이때 수용권 설정의 한계는 해당 사업이 명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형태에 해당하더라도 조건입니다. 그 사업이 공용 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
그 다음에 공익상호 간의 비교, 사익상호 간의 비교에서도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여야 하고 비례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비교 형량이 있어야 한다. 점을 균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내용들입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행정계획에서 배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그 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와 관련해서 아까 앞에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민간 사업자가 아무나 민간 사업자가 사업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수용권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령의 규정이 있는데 사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에 형식적으로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반 주민들의 삶에 추구하는데 보탬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형태가 되면 영리 목적이라도 뭐 상관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해당되면 마지막에 그 행정청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그 승인 신청하면 인가를 합니다. 이때 이 인가에 의해서 토지 수용권을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사업 인정하고 동일한 형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사업 인정과 동일하게 그 공사에게 공익 사익 사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 형량에 따른 비례 원칙이 적용돼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 행정계획에서 배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요거는 기반시설이어야 됩니다. 기반시설은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법령에 이 기반시설에 해당되면 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합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합니다. 결정고시하게 되면은 통상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사업 시행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자 지정이 처분이고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 사인인 경우에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실시 계획을 짜서 인가 신청하면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인가를 합니다. 이때 수용권이 설정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업자가 이 시행은 토지보상법의 수용의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 토지 수용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수용 재결 이렇게 쭉 처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처분들이 나타나는데 1번 처분, 2번 처분, 3번 처분, 수용 재결 4번 처분 나타날 때 이 각각의 처분들은 하자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처분이 무효이면은 위법한 경우는 하자 승계가 안 되지만 위법이 나아가서 무효가 되면은 승계가 됩니다. 그 사업 실시 계획도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고 이것도 행정 재량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모두 이
입법 사법 통제가 가능합니다. 사법 통제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사법 심사 가능합니다. 자, 선행 처분의 하자와 후행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이면은 후속 처분이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 인가도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시계 인가 처분이 무효이면은 후속되는 수용 재결도 무효입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우선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사업 지정해서 사업 시행자 이렇게 지정고시 결정고시입니다. 이것도 처분입니다. 요건을 갖추어야 될 경우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고 이 경우 소유자 동의 요건 같은 경우를 못 갖추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꼭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사후에 갖춰야 되는 것 아니고 사전에 갖춘 경우라도 유효합니다. 다음에 이런 경우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달라 신청한 경우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사업 시행을 공익사업입니다. 개인 사인이 하는 공익사업이니까 공익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시계획 승인입니다. 승인 처분인데 실시계획 승인 이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 신청하면 승인을 하게 되고 이 승인이 수용권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형성행위입니다. 이때 공공 필요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용 재결이 되는 것이죠. 협의로 토지를 팔지 않으면 사인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금액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거 재결은 이렇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토지 물건을 수용하고 소유권 박탈입니다. 박탈. 그 다음에 보상 금액은 이렇게 한다. 금액 보상금 결정하고 수용 개시일을 2020년 2월 1일 한다. 이 날짜로 소유권이 이동합니다. 이거를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 이외 계약이 아닙니다. 법률 행위 이외에 의한 원인에 의한 소유권 변동입니다. 따라서 꼭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 계획이 결정되면은 토지 물건조서 작성을 합니다. 미리. 그리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액 산정을 해서 협의를 하면은 사법상의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 되는데 이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확인받으면 재결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가 불성립하면은 사업 인정을 통해 수용 재결에 나아갑니다. 또는
앞에 이런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 인정 이후에 다시 협의 절차로 나아가고 조사 작성을 하고 합니다. 한편 협의가 안 되면 통상 큰 사업은 중앙이고 금액이 작은 거는 지방토지수용인의 수용재개를 신청합니다. 이때 수용재개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에 의해서 지방토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모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이의 신청 30일 내에 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거는 행정 심판입니다. 수용 제기는 원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이의 제기를 거쳐서 할 수도 있고 현재는 법 밖에서 수용 제기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일입니다. 그래서 원처분 수용 제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데 수용 제기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과 두 번째 수용 제기에 나타난 보상금에 대해서 올려달라는 증감 소송 또는 감액해달라는 증감 소송 두 가지 형태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고소송, 이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이의 제기를 거치는 경우도 수용 제기이 원처분이기 때문에 원처분주의가 적용됩니다. 원처분주의가 적용됩니다. 한편 협의의 성립 확인과 관련해서 수리하면은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마치 수용 재결 같은 원시 취득을 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에 대해서 A 사업 시행자고 B가 형식적 토지 소유자고 이에 대해서 행정청에 신청해서 수리가 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인 C가 수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재결 앞에도 봤지만은 수용 재결 이런 형태입니다. 재결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사업 시행자는 수용하고 손실 금액은 얼마다 수용 개시일은 소유권 변동 일자입니다. 매월 며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지수용위원회가 위원들로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는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됩니다. 이게 원처분입니다. 원처분이 됩니다. 재결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이의재결입니다. 이의재결 행정 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이 되고 그 중에 손실보상금은 이거에서 이걸로 A에서 B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했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그래서 이 사건 내용에 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취소소송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닙니다. 형식적 하자, 절차적 하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각재결 일부 인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금액과 관련해서 수용 결정은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취소소송 제거하고 금액 증액은 변동된 금액으로 예를 들면 요 금액에서 더 나가서 플러스 되면 요 금액 이상의 나머지 부분을
상대로 증액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을 지급하는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피고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금액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더 달라 하는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 이행 청구 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다투는 금액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지만은 항고 소송,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나 이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보상금, 증감소송이 있고,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한답니다. 수용재결. 통상 금액이 큰 경우는 수용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는 공공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수용 재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선행하는 실시계획인가가 위법, 더 나가서 중대명백에서 무효다. 따라서 토지 수용도 위법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효가 아니고 위법하면은 하자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청구가 배척됩니다. 이 경우는 위법하고 무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상금 증감과 관련해서는 잔여지 같은 경우는 유일한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도 재개를 신청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 경우도 재개를 거쳐야 됩니다. 재개를 거쳐서 재개에 의해서 기각되면은 토지 수용 안 되고, 기각되면 이에 대해서 이 기각된 재개를 취소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금액의 지급, 잔여지 금액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잔여지와 관련해서. 한편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은 누가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토지 수용 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거부한 것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청구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거부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수용위원회 수용 재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관계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답을 안 하고 있으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지 명령에 있는 재개를 신청, 재개를 해달라는 토지 수용에 수용 재개를 신청해달라는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결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한다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형태로 합니다. 이때 형태는 그 사업 시행자가 대한민국인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경우입니다. 당사자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가배상과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박탈, 그 다음에 금액 두 가지 형태로 1, 2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국가배상 청구권은 금액으로만 나타납니다. 통상. 그래서 통상은 처분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형사사건 무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입법과 관련해서 위헌인 경우에 나타나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처분이 있으면은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취소소송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인데, 이 경우는 위법에 플러스 무효 중대명백이 돼야 됩니다. 부당이득. 세 번째,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처분이 이렇게 위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행위자 위법과 관련해서 평가가 한 요소 더 있고 고의가실까지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용되기가.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의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보상 체계, 특히 비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현재 사실상 국가배상에서도 비재산권과 관련해서 위자료 국배상을 인정하는 사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손실보상에서는 희생보상 청구권,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 위자료 형태로 보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란이 있는데 현재 사실상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에서는 위자료 일부 인정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